자, 바마리서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업 분할의 발표가 1, 2, 두 개의 분석을 연달아 내드렸었죠. 자, 내드리고요. 이제 다시 추가로 또 설명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분할 비율의 문제를 얘기를 드는데, 자, 우선 기본적인 구조는 앞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들어왔죠. 분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건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대주주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할은 인적 분할이 됐건 물적 분할이 됐건 분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대주주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이게 분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연원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게 꽤 오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듣고 그래서 소나 개나 틈만 나면 여건만 되면 누구나 다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택하건 무조건 대주주한테 유리하다니까요. 이게 이런 비율이 돼가지고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어떤 형태의 분할을 하건 분할은 무조건 다 대주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 착각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을 하건 다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식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거, 이거 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건 노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선 이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같은 경우에 분할을 비울 때는 자산을 기준으로서 분할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으로 놓고 보이는 바로 저 리주란 재관하는 사업 분야, 이 분야 외쪽의 분야가 좀 더 큽니다. CTC 바이오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코스맥스는 이 바마리서치하고 분할 비율이 정반대입니다. 즉 자회사가 2가 되고, 그리고 지주사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주사와 자회사가 서로 반반 이렇게 쪼개져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2,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가 1. 그러니까 이 사업체가 핵심인데 얘가 비율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착각이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착각이라니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자, 여기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선 이 분할 비율에 관한 문제들, 이게 짚은 부분 이게 쭉 나오고요. 이 녀석 보죠. 인적 분할의 뿔난개미, 지배주주에 유리하다. 분할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아예 분할을 없애버려, 하지 못하게. 이거 결국에 애초에 이걸 지주사로 그래서 예전에 한국 증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에 보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디스카운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2 두 번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꼽히던 게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IMF 이후에서 지정학적 구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잡을 때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덜고, 그 다음에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상존되는 일이니까 빼고, 그다음 IMF 이후에 이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순환출자 규제 들어가고요. 순환출자 규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지주사 회사 체제로 바꾸라 이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세 이연 제도까지 써가면서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웃기는 게요. 이게 과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주회사로 쪼개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대주주한테.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지주사 체제로 다 바꿔놓고 난 다음에도 이 제도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순환출자 규제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없애주겠다. 왜냐면 대부분 다 전환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시대에 안 맞는 법이다. 그래서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제 없애려고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걸려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규제를 못 없애요. 삼성과 현대차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지주회사가 없는 두 개의 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그래서 특정 그룹에다가 뭘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순환출자 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주회사 쪽으로는 계속 지원을.
저 삼자배정제도 하고 똑같아요. 이거 제대로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어느 특정한 놈들만 계속 돈을 벌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 헤쳐 드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정작 규제해야 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규제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대기업 규제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왜 바뀌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앞에 얘기를 들었고 이건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비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되는데, 이 비율 자체는 자산 비율 따라서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진입비율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요런 애들 때문이란 얘기죠. 요런 애들. 여기 쌤, 요런 애들 때문에 홀딩스 쪽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저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맥스하고 비교를 해드렸던 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죠? 합산 후에 결국에 쪼개지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의 합산 시가총액이 더 커지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케이스인데, 합산 후 시가총액이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 구조가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파마리서치 분할되는 자회사인 파마리서치 크기가 너무 적게 계산이 되어 있죠. 이거 분할돼서 나오는 신규 상장되는 가격 자체도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가격 자체도. 그래서 이게 분할돼가지고 나오는 즉시 첫날 자회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첫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낮게 가격이 나올 테니까. 상대적으로 홀딩스는 높은 가격이 나오고 내려와서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홀딩스가 깨집니다. 홀딩스 깨지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파마리서치가 올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같은 구조라 그러면 파마리서치 홀딩스가 이 자회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쪼개지자마자 그 첫날 그냥 그대로 튀어서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커요. 쪼개지는 첫날 시초가서부터 저 위로 뻥 튀기 시켜서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럼 쪼개지면 이제 쪼개지는 첫날 파마리서치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노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들처럼요 첫날에 그대로 뻥튀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봐야 굉장히 높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홀딩이 유리한 겁니다. 안 봐도 비교 그냥 첫날 그냥 뻥튀기 시켜가지고 저 위로 다 날려버리면서 시작하게 될 거니까 너무 낮은 가격에 상장이 되거든요. 이 비율 가지고 그대로 상장이 된다니까요. 상장 가격 책정이 이 비율 가지고. 즉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50만원 기준이잖아요. 50만원 기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기준이니까 파마 홀딩스가 예를 들면 홀딩스가 35만원에 상장이 되고 파마 리서치는 15만원에 상장이 되고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핵심은 파마 리서치가 분할되는 파마 리서치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첫날 그냥 더블로 넘어 들어가 버리고요, 홀딩스는 그냥 뚝 50% 깨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홀딩스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파마 리서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지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파마 리서치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덩달아서 홀딩스 따라 올라가는, 아까 앞선 얘기했던 코스맥스 같은 구조로 그렇게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제도상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첫날 다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첫날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변동폭 범위도 15%밖에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뻥튀기 가지고 날려버리는 이런 제도도 그때는 없었고요. 변동폭도 15%밖에 없고, 사전에 미리 재상장전을 첫날 뻥튀기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200% 더블 올려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이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분할되는 시점 같은 때는 분할되고는 첫날 아예 그냥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코스맥스 분할되는 첫날 자회사 코스맥스로 그냥 몰빵 치고 들어가 버리는 형태로 가면 이익이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규 상장제 뻥튀기가 재상장되는 첫날 뻥튀기 시켜가지고 끝내버리는 거. 재상장 첫날 뻥튀기 시켜버려가지고 바로 뒤집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리서치 홀딩스가 35만원, 빠마 리서치가 15만원인 게 첫날 그냥 그대로 바뀌어가지고 빠마 리서치가 35만원, 리서치 홀딩스는 15만원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리서치가 다시 50만원으로 올라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 시가총액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대주주의 경우는 분할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누건 반반으로 나눠도 PSK 홀딩이나 솔드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처럼 반반 나눠도 이득이 되고요. 물적 분할을 하면 이득이 더 많이 되고요. 그냥 떼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물적 분할을 안 하죠.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적 분할 했다가는 작살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 한번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시장에서부터는 이제 못하잖아요. 그 물적 분할. 그래서 주성엔지는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처럼 재상장 안 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가리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소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지금 뭐 그래서 일단 반발이 나오게 되니까 배당도 늘려주겠다 그러고 자사주 다 소각시켜버리겠다 그러고 뭐가 나빠? 네? 그래서 그 덕에 자사주도 전량 소각시켜버리고 배당 늘린다 그러고 야 이거 오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케이스는 얘는요, 이건 무조건 홀딩해야, 이거 홀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줍줍해가지고 홀딩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나누게 되면 쪼개가지고 결국 지금 시가총액, 지금 현재의 빠마리스지 이 시가총액보다 4조 8천억 5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보다 요걸 간단하게 그냥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홀딩스가 3조 5천억이 되고 빠마 리서치가 1조 5천억인 거야. 근데 빠마 리서치가 바로 3조 5천억으로 올라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 원위치 가격으로 50만까지 치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홀딩스는 물론 내려가겠죠. 그 합산하게 된다면 현재 구조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걸 홀딩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래서 소나게나 다 자르는 거라니까. 그 6조대로 올라 들어가게 될 거야 아마. 이거 한 20% 그냥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합산으로는. 핵심이 빠마 리서치인데 그 핵심이 빠마 리서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반대로 이건 홀딩을 그러면 첫날 그냥 다 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는 거라니까. 첫날 들어가서 이게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을 하는 게. 근데 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 종목들처럼 그래서 첫날 따따블 신규 상장주 첫날 따따블 상장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쪼개진 빠마 리서치가 첫날 40만원에 시작하면 쪼개진 빠마 리서치가 10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첫날 따따블 들어와서 15만원에 시작해서 45만원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면요, 그러면 빠마 리서치 홀딩스는 빠마 리서치가 첫날 45만원 꽂아오고 그럼 빠마 리서치 홀딩스는 한가로 폭락합니까? 짜리로 마이너스 90% 나와요? 당연히 올라 들어오셔도 깨졌다가 올라 들어와요. 그 앞에 코스맥스 홀딩스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깨졌다가 리서치가 올라 들어오면 자동으로 올라 들어오겠다니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대주주도 손해를 볼 게 없는 게임이 되고요, 기관들도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게임이 돼요. 근데 왜 개인들만 손해를 보죠? 이건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없는 게임이라니까요. 대주주도 플러스고 이걸 가지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즉 주주들은 다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주주가 됐건 기관 주주가 됐건 외국인 주주가 됐건. 근데 대주주, 기관 주주, 외국인 주주는 다 플러스인데 개인 주주만 손해야? 왜? 뭐 개인 주주는 배당 안 준답니까? 차별 배당에서 개인들은 배당을 안 주고 대주주만 배당을 왕창 가져가야 된다, 그런 차별 배당도 있나요? 자사주를 대량으로 소각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유리한데 개인은 손해를 봅니까? 이상하시네. 이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회가 찬스된 거죠. 얘들이 이제 이건 눌러가지고 계속 팔고 있던 이 물량들 숏 커버 시켜가지고 숫자 바꿔버릴 저런 기회가 되는 거야 이거. 얘들한테는, 기관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해가지고 기관 좋은 일만 잔뜩 시켜준 거예요. 기관들이 다 그래 총 맞은 애들입니까? 얘들 건스만 걸리면, 무슨 건스만 걸렸다 그러면 그냥 때려 부시는데 아주 환장하는 애들이 우리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보시라고요. 이거
개인은 때려 팔고 왜 기관은 사고 있을까? 이게 악재인데 왜 기관을 사고 있죠? 대주주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데? 뭐 기관들이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대주주한테 뭐 돈 받아먹고 지금 이렇게 사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다니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들의 착각. 분할 비율이 낮다는 거는 신규 상장되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낮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합산 시가총액이 무조건 현재 시가총액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합산 시가총액이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손을 대주는 것도 새로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이 비중 조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하나만 다뤄야 되잖아요. 하나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넘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다음 향후 상장되고 나서 분할 상장되고 난 이후의 대응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가격도 이렇게 시작해서 표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더 내려오면 더 좋아요. A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분석에서 이건 무지성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대가리 총 맞은 애들이, 우리 기관들이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이걸 까꾸로 이렇게 연락에 서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아닙니다. 그 위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계속 흔들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흔들고 내려온다면 그럼 받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뭐 다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에 하는 사이에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저기 분할을 앞두고 또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건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내려와요. 그럼 내려올 때마다 그냥 누리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분할 직전에 하락해서 그때만 홀딩 시켜서 넘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이는 줍줍 하시면 돼요. 이거. 네. 여러분들 줍줍 좋아하잖아요.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S&D 같은 종목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줍줍은 주가가 개박살나는 종목을 줍줍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되도 않는 이유 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때 줍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운임이 올라서 피크아웃 같은 이런 개소리 하고 있을 때, 아마존 매출이 빵원, 성장 우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을 때, 아니 배로 수출하는 회사가 실리콘토 하나밖에 없어요? 운임이 올라가지고 피크아웃 같은 이런 개소리하고 주가 떨어질 때,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라서 이러고 개소리하고 떨어질 때, 크래프톤 공모가 회복 요원 이런 개소리 하면서 떨어질 때, 이런 때 사시는 거예요. 이런 때. 로템, 하나에어로 똑같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넥스원 6년 반이나 수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무슨 피크아웃 우려, 수주 우려 이때 헛소리 하면서 주가 떨어뜨리고 있을 때, 그때 안 사면 언제 사게? 이런 때 줍줍을 해야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 이런 것이 한참 꼬라박아가지고 이게 살아남을까 못 살아남을까 의심스러운 삼부토금 같은 경우 당장 문 닫아도 하동에 뭐 이런 거 줍줍한다고 맨날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파마디스 이거 악재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저 증권사 리포트에서 주주의 눈높이에서 보라라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 인적 분할 대응의 정석은 지배주주의 눈높이로 보라. 이게 단기 노이즈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실적 있게 보시면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도 웃겨요. 마켓 퍼폼이래.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쇼커버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기관들 진짜 복 터진 놈들이야.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서 우리 천재투자팀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치 칼같이 잡아가지고 추천드리고요. 줍줍이 되었건 위로 올라 들어가는 거, 이게 제대로 판단들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위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저 받는 상황이 있고요, 받을 종목이 있고,
치고 들어가는 것도 치고 따라 들어가야 될 종목이고 아닌 종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얘기 추천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밑에서 한 달 동안, 한 달도 안 돼서 더블 들어온 종목을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라. 이틀 연속으로 있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그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이익을 더 낼 종목이 있고, 떨어질 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먹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버려야 될 종목이 있고 그런 거예요. 버려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딸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뒤로 돌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오르고, 그리고 여기 최고 전문가분들 리딩 받으시고, 자, 이건 뭐 기법도 설명을 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다 이익 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 도대체 계좌가 얼마나 깨졌는데? 얼마나 깨졌습니까? 마이너스 90% 났습니까? 마이너스 90% 났어도 이거 했으면 돼요. 만에 여러분들 계좌가 그 전에 마이너스 90% 그냥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90% 깨졌습니다. 개처물렸습니다. 이래도 이런 거 사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수익률이 600%입니다. 앞으로도 더 간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 10배 목표거든요. 10배 나옵니다. 이런 종목. 이러면 금양 같은 종목에서 마이너스 90% 깨졌어도 많이 되잖아요. 자, 16년 만에 대세장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